네, 함수의 실수배 합차의 부정적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성질이 성립하거든요. 네, 세 가지 동그라미 1, 2, 3번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은 뭐냐. 네, 여기다 한번 더 써주면서 이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좌변과 우변이 같다 이런 건데 이제 좌변은 이제 함수 fx가 있는데 이 fx를 k라는 상수 곱해서 상수배한 이후에 부정적분을 한 거고요. 우변은 fx를 부정적분 먼저 한 뒤, 그 다음에 k라는 상수배를 한 건데요. 이 두 개의 결과가 같다. 이런 걸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 순서를 어떤 거부터 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상수배를 하고 부정적분 하는 거나, 부정적분을 먼저 하고 상수배를 하는 거나 같다. 이런 거죠. 두 번째 식은 어떤 의미냐면, 두 번째 식은 fx랑 gx를 더한 다음에 함수를 먼저 더하고서 부정적분을 하는 거랑 그게 아니라 인티그랄 fx dx 플러스 인티그랄 gx dx랑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좌변 우변의 차이는 뭐냐면 이제 좌변은 함수의 덧셈을 먼저 하고서 부정적분을 하는 거고, 우변은 부정적분을 먼저 각각 f랑 g에 대해서 한 다음에 나중에 더하는 건데요. 이 두 개의 결과가 같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네, 다시 쓰겠습니다. gx 이렇다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은 함수의 합을 먼저 하고 적분을 하는 거랑 적분을 먼저 하고 합을 하는 거랑 똑같다 이런 거고요. 동그라미 3번은 2번이랑 매우 유사하죠. 증명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뺄셈으로만 바꾼 거예요. 즉 이제 좌변은 함수의 뺄셈을 하고서 부정적분을 하는 것, 우변은 부정적분을 먼저 하고서 뺄셈을 한 것인데요. 두 개의 결과가 같다 이런 겁니다. 세 가지의 성질이 성립한다는 걸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이걸 이제 어떻게 증명하냐면은 증명 방법이 어렵지 않아서 증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대문자 fx, 대문자 gx를 이제 동하는 겁니다. 이제 얘가 이제 소문자 그냥 fx라고, 이 소문자 fx를 이제 그냥 fx라고 하고, 이제 얘는 이제 라지 fx라고 부를게요. 이제 fx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를 라지 fx라고 부르고, 또 이제 g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gx라고 놨을 때, 이렇게 놓고서 좌변을 실제로 계산해보고 우변을 실제로 계산해보면은 이제 좌우변이 똑같다. 실제로 엄밀히 말하면 아예 똑같다라고 표현한다는 게, 부정적분이 같다는 건 상수 차이는 무시한다는 거예요. 상수 차이를 무시하고선 같다. 그게 인정이 되면 두 부정적분은 같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좌변과 우변이 상수가 다른데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수를 제외하고 같으면 같은 거예요. 부정적분의 성질 알죠? 부정적분이란 게 이제 말 그대로 어떤 함수를 미분하기 전에 함수를 찾는 과정인데요. 그 상수는 이제 상수 차이는 미분에서 어떤 두 함수가 상수 차이만 난다는 거는 이제 미분을 한 이후에는 사실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에요. 1번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는지,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좌변은요, kfx가 있는데 얘의 부정적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미분해야 얘가 나오느냐, 어떻게 보면 이거죠. 뭐를 미분했을 때 kfx가 나오느냐,
이건 이제 우리가 도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그쵸. 도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이제 여기 들어갈 애가 K 라지 fx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라지 fx를 미분했을 때 스몰 fx가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K 라지 fx를 미분하면 K fx가 나온다는 사실도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실 뭐냐? 인테그랄 K fx dx는 뭐다? 라지 fx 플러스 c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냥 fx 그쵸 이제 이 사실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사실은 뭐? 두 번째 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인테그랄 fx dx가 여기 k 라지 fx 플러스 c죠. 이제 인테그랄 fx dx가 뭐냐? 우린 이게 라지 fx 플러스 c가 되기로 처음에 약속을 어디 있었지? 이 윗부분에서 약속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인테그랄 그냥 fx dx는 라지 fx 플러스 c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우변을 표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우변은 적분을 한 이후에 k를 곱한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다시 써보면 이걸 통해서 다시 써보면 어떻다? k 인테그랄 fx dx는 k 라지 fx 플러스 kc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식과 여기 있는 식이 어떤가요? 같나요? 여기 k 라지 fx 플러스 c랑 여기는 k 라지 fx 플러스 kc랑 얘네 둘이 상수가 달라서 이 두 식은 달라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는데 이건 부정적분이죠. 부정적분을 했는데 상수 차이가 난다고 해서 이 두 부정적분이 다르다고 하는 건 아니죠. 어차피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여기서 c든 kc든 어쨌든 어떤 상수를 나타내는 기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정적분, 여기서 말하는 부정적분은 똑같다. 그래서 즉 인테그랄 kfx dx나 k 곱하기 인테그랄 그냥 fx dx나 똑같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번 식이 증명이 된 거예요. 2번 식은 어떻게 될까요? 2번 식도 이렇게 우리가 인테그랄 fx dx랑 인테그랄 gx dx를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얘는 이용해서 그냥 식을 그냥 말 그대로 식을 쓰다 보면은 이 둘이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좌변이랑 우변을 그냥 말 그대로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 이렇게 약속한 바에 따라서 우변을 쓰기가 훨씬 쉽죠. 인테그랄 fx dx, 인테그랄 gx dx가 각각 라지 fx, 라지 gx니까 우변은 되게 쉽게 나와요. 우변은 어떻다? 라지 fx 플러스 c 플러스 라지 gx 플러스 c. 근데 여기 이제 두 개의 c는 이제 그냥 하나로 합쳐서 어쨌든 상수 더하기 상수는 상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변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이거죠. 이 부분이 라지 fx, 이 부분이 라지 gx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좌변조차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걸 생각해 보는 건데 이것도 이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라지 fx 플러스 라지 gx를 미분한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더하는 함수의 미분은 각각 함수를 미분해서 더해도 된다 이거죠. 라지 fx 미분하면 약속에 의해서 그냥 fx, 라지 gx 미분하면 그냥 g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로 알 수가 있겠다.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느냐? fx 플러스 gx는 뭐라고 할 수 있다? 이 라지를 미분해서 그냥이 나왔으니까 그냥을 적분하면 이 라지 애들이 나와야겠다. 그래서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을게. 라지 fx 더하기 라지 gx가 나오겠다. 부정적분이니까 적분해서 c를 표현해줘야겠다. 이거죠. 근데 지금 이게 좌변이죠? 이게 좌변이고 우변이 아까 이렇게 된다는 걸 보였죠? 그래서 우변과 좌변이 실제로 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3번은 그냥 공짜예요. 3번은 2번에서 빼기 차이밖에 없는 거죠. 또 사실 2번이 되면은 3번이 자동으로 되는 거나 마찬가지. 왜냐면은 2번에 의해서 2번 공식에다가 gx 대신에 마이너스 gx를 대입하더라도 이게 성립을 해야죠. 이 공식은 적분이 되는 어떤 f나 어떤 g가 오더라도 다 성립해야 되는 공식이니까 여기서 이 gx 대신에 마이너스 gx가 들어가더라도 성립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인테그랄 마이너스 gx dx 이거는 여기 상수 k가 들어간 거죠. 상수 k가 어떤 식으로 마이너스 1로서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이 상수 k는 아까 1번 성질에 의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상수 k는 밖으로 나와도 이렇게 밖으로 나왔죠? 나와도 된다 이거죠. 이거에 의해서 성질 다시 써보면 밖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증명 끝이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 2, 3번 성질이 성립한다. 그래서 이제 좀 증명을 여러분들이 좀 재미없고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어떤 수학적 성질들이 모두 다 항상 당연하게 성립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굳이 증명을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사실 이 공식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애들이 아니에요. 모양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계산 순서 두 가지의 계산 순서가 있는데 그 계산 순서 상관없이 결과가 같다. 간단하게 이 공식을 말로서 정리하면 그렇게 정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첫 번째 공식 상수배하고 적분한 거랑 적분하고 상수배랑 같다. 상수랑 상수배랑 적분의 그 계산 순서가 바뀌어도 무방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두 번째 공식은 뭐냐? 덧셈과 부정적분이 상관없다. 덧셈하고 부정적분할래, 부정적분하고 덧셈할래 상관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빼기하고 부정적분할래, 부정적분하고 빼기할래 상관없다 이거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암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단수가 상관없이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외워두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 증명 과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공식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암기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과정을 이해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예제 읽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부정적분 이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이 함수를 이 부정적분을 구해요. 그 뜻은 이제 어떤 함수를 미분해야 얘가 되느냐를 찾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좀 어려워요. 이제 우리가 어떤 공식이 있었냐? 방금 배운 공식에 의하면은 이렇게 덧셈 뺄셈 하고 인테그랄 할래? 아니면 인테그랄 먼저 하고서 덧셈 뺄셈 할래?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꾸냐? 인테그랄 3x 제곱 dx 이런 식으로 써도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된다 이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덧셈 뺄셈 먼저 하고 적분할래? 아니면 적분 먼저 각각 하고 덧셈 뺄셈 할래가 상관이 있다 없다? 두 값의 결과가 같다 다르다? 같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무방하다 하는데 왜 이렇게 나눠서 해야 돼요? 이렇게 한 번에 하는 것보다 나눠서 하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항 3개가 있는데 항 3개를 각각 계산해 봅시다. 3x제곱 dx 뭘 미분해야 3x제곱이 되냐? x3제곱이죠. 우선 이게 2차니까 2차를 적분하려면은 이제 한 차수 올라간 3차가 돼야 되고요. x3제곱을 미분하니까 마침 3x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3x제곱 x3제곱 이 부분을 적분하면 x세제곱이 되고 플러스 c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여기는 이제 빼기로 표현해 볼게요. 여기서는 x의 1차를 적분하니까 x의 2차가 나와야겠다. 근데 x제곱을 미분하면 4x가 된다? 아니다. 2x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2x제곱을 해야 미분해서 4x가 되는 거죠. 2x제곱하고 플러스 c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이제 각각의
얘랑 얘랑 꼭 같은 C여야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C1, 이걸 이제 C2 이런 식으로 표현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부분, 부정적분 부분은 뭘 미분해야 2가 될까요? 저는 이제 1창을 미분하면 그 1창 개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뭘 미분해야 2가 나오느냐? 2x 미분해야 2가 나오는구나 라는 사실도 알 수 있겠고요. 이거 역시나 부정적분이니까 플러스 c를 잊지 말고 얘네 c들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얘를 c3라고 표현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정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 하고서 상수 더하기 c1 마이너스 c2 플러스 c3가 되는데요. 이제 여기 뒤에 있는 c1, c2, c3가 이제 이렇게 세 개의 항으로 각각에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이렇게 한 번에 플러스 c라고 써도 된다 이거죠. 얘네가 c1이 몇, c2가 몇이고 c3가 몇이냐, 더하고 더해야 되냐, 빼야 되냐 이런 게 의미가 없죠. 얘네가 어쨌든 상수끼리의 이런 계산은 어쨌든 상수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부정적분을 구하는 거니까 우선 이 함수가 부정적분의 하나이면서 다른 부정적분들은 여기에다가 상수를 더한 만큼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만 담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C1, C2, C3를 쓸 게 아니라 그냥 C라고 써도 된다 이거죠. 이제 1번 이해가 됐으면 이제 문제 4번도 문제 5번도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네,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다 풀어진 않고 이제 짝수번만 풀어보겠습니다. 네, 괄호 2번 보겠습니다. 인테그랄 x 플러스 1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dx인데요. 이제 이거 전개하면은 이 안에 있는 식을 전개하면 인테그랄 이거 익숙한 공식이죠. x 세제곱 플러스 1 x 세제곱 플러스 1 d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배운 공식에 있듯이 인테그랄 x 세제곱 dx랑 인테그랄 1 dx 이런 식으로 나눠서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덧셈을 해줘도 되는 거죠. 그래서 x 세제곱 우선 이렇게 4제곱식이 와야 되겠고요. x 4제곱을 미분하면 4x 세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 앞에 4분의 1이 붙어서 그 앞에서 나중에 나올 4를 상쇄시켜가지고 x 세제곱만 남기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미분해서 상수가 된다는 거는 이 상수만큼 상수배한 x 1차항 1x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해주면 되겠다 이거죠. 마무리는 부정적분이니까 항상 마무리는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해주면 되겠습니다. 번째 4번은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제 윗공식이랑 다른 점은 방금 괄호 2번이랑 다른 점은 이렇게 더해진 두 항의 부정적분을 어떻게 하느냐 각각의 부정적분을 먼저 한 다음에 합쳐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산을 먼저 해봅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나눠지는 걸 오히려 합쳤을 때가 더 적분하기 쉬운 형태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런 형태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얘는 이제 뺄셈 상태인데 이제 괄호 3번 공식이었죠. 네. 이렇게 뺄셈하고 적분 하나 적분 각각하고 뺄셈 하나 같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좌에서 우로 바꾸는 걸 많이 할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우변의 상태를 좌변으로 바꿔도 무방하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이거는 이렇게 우변을 좌변처럼 바꿔야 더 쉬운 문제가 됩니다. 계산 이어서 하면은 인테그랄 그래서 적분부터 하고 뺄셈할래 뺄셈하고 적분할래 그래서 이제 이 뺄셈 여기 안에 있는 두 함수의 뺄셈을 더 먼저 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빼기 이렇게 뺄셈부터 먼저 하고 인테그랄 dx를 나중에 해줘도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변형을 했냐면요. 뺄셈이 되게 쉬워집니다. 여기 있는 수랑 여기 있는 두 다항식을 전개를 해볼까요? 네. x제곱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고요. 뒤에 있는 식은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여기 보면은 x세제 곱항이랑 1차항이랑 똑같죠? 그래서 짝수차 항만 다시 써서 인테그랄 해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3x제곱 빼기 마이너스 3x제곱 그래서 6x제곱이 되겠고요. 그리고 1 빼기 마이너스 1 그래서 2가 된다 이거죠. dx 훨씬 간단해졌죠? 6x제곱을 적분하면 3차항이 되는데 3차항을 미분하면 3x제곱이 되니까 이 x세제곱이 되어야 6x제곱이 된다 이거겠죠. 그리고 여기 플러스 2는 상수항이죠. 미분해서 상수항이다. 2차항이었겠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2x세제곱 플러스 2x라고 쓰고 마무리는 적분상수 C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문제 5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문제 5번인데요. 괄호 2번부터 한번 볼까요? 이 부정적분을 구하시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아는 형태가 아니에요. 이제 이런 적분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써볼게요. 이런 적분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무엇을 미분해야 얘가 되는지 무엇을 미분해야 얘가 되는지 가늠이 잘 안되죠. 우리가 다항함수끼리 다항함수 미분한 거 익숙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함수의 형태를 미분했을 때 이런 애가 안 나와요. 그래서 바로 이 괄호 2번 같은 적분을 한다기보다 괄호 1번 과정을 먼저 거쳐서 이 괄호 1번의 과정을 힌트를 삼아 이 진짜 최종 적분을 하겠다 이겁니다. 괄호 1번은 뭐냐면요. 이런 유리식이 있는데요. 얘를 간단히 하시오 라는 겁니다. 얘는 이제 다행히 분모가 똑같이 1 플러스 x고 1 플러스 x라고 하고 통분은 되어 있고요. 이제 통분을 통해서 계산하면 뺄셈 분자끼리 뺄셈하면 되는 거죠. 1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얘는 인수분해가 되죠. 1 마이너스 x제곱은 1 플러스 x 1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1 플러스 x라는 게 물론 x가 마이너스 2여서 이 수가 0이 되면은 똑같은 분모분에 똑같이 있더라도 약분은 못하지만 그 경우를 제외한다면 약분이 되거든요. 1-x라고 약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번의 사실을 가지고 2번에서 원하는 건 이거죠. 이 부정적분을 해라. 뜻인데 얘를 이용해서 부정적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적분부터 하고 뺄셈 할래, 뺄셈 먼저 하고 적분할래. 기억나죠? 그래서 인테그랄 어떻게 하냐? 이 두 식을 미리 씁니다. 이렇게 이 두 식을 아이고 잘못했네요. 잘못했죠? 이 두 식의 뺄셈부터 하고 적분할래. 이 식이나 이 식이나 같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근데 우리 방금 이 뺄셈을 했어요. 어떻게 나왔죠? 1-x가 나왔죠? 그래서 이 적분식이 어떻게 바뀐다? 인테그랄 1-x dx가 돼가지고 얘는 이제 쉽죠? 2를 적분하면 x고요. x 1차항 적분하면 2차항이 되는데 옆에다가 얘를 미분하면 2x가 되니까 2분의 1을 붙여줘서 이 2를 계속 2를 없애야겠다. 2분의 1 이런 식으로 적분할 수 있겠고요. 마무리는 역시나 적분상수 C를 써주면 되겠다 이거. 문제 5분처럼 이렇게 좀 생소한 모양의 적분이 나오는데 이런 식 변형을 통해서 이 적분을 좀 쉽게 만들 수 있어서 계산이 가능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예제 2번 같은 경우 문제들이 이제 우리가 많이 접할 적분이에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x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이제 다음 함수의 부정적분을 잘 구할 수 있느냐 그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fx를 구하기 위한 두 조건이 주어졌는데요. f'x 도함수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x의 한 점에서의 함수값 0에서의 함수값 알려줬네요. f0, 3이라는 점을 값을 알려줬는데요. fx를 이 f'x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느냐. 즉 얘를 적분하면은 이 f'x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가
그냥 fx가 되겠죠. 하지만 fx를 완벽하게 구할 수는 없어요. 얘만으로는. 왜냐면 부정적분 과정에서 적분상수 c가 생겨나니까. 적분상수가 있다는 거는 그 상수 c가 몇인지는 확실히 모른다 이거죠. 이제 그거를 해결해주는 역할이 바로 얘입니다. 그 적분상수 c를 몇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힌트, F0이 3이라는 겁니다. 이제 한번 직접 풀어보겠습니다. 이 두 조건을 가지고 fx를 구해야 되는데, fx는 이 f'x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f'x의 부정적분을 구하는 겁니다. 인테그랄 f'x dx를 구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가 fx라서, 또 부정적분을 우리가 보통 구하게 되면은 적분상수 c 말고 다 파악이 되잖아요. 그 c마저 얘로서 파악해버리면 fx를 전체를 다 파악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f'x를 적분해 보겠습니다. 인테그랄 3x제곱 8x 플러스 2 dx를 계산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3x 우리 이거 또 배웠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다항식 여러가지 항들이 더하고 빼고 있을 때 이걸 적분을 어떻게 한다? 각각을 적분한다. 각각을 적분하고서 뺄셈이랑 덧셈을 나중에 해도 된다 이거죠. 이거를 그냥 그 과정 생략하고 바로 적분해볼까요? 3x제곱 적분하면 x세제곱인데 x세제곱 미분하면 진짜 3x제곱이 되네요. 그래서 x세제곱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8x는 우선 2차항이 와야 1차항으로 되겠죠? 그래서 1차항의 적분은 2차항인데 x제곱 미분은 2x니까 4까지 껴서 적분 4x제곱이 돼야 얘를 미분하면 8x가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4x제곱이다. 그리고 1차항은 그냥 1차항 x, 상수는 상수 x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플러스 c라는 값이 나오고, 그래서 얘가 fx냐 라고 하면은 사실 100점짜리 답은 아니죠. 얘가 fx냐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제 얘의 소문자 fx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가 fx니까 이 c의 값에 따라서 fx랑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등호를 놔도 무방해요. 이렇게 fx랑 같아지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 적분상수 중에서, 여러 적분상수의 가능성 c 중에서 이 fx랑 같게 만드는 상수 하나를 찾자 라는 의미로서 이걸 방정식으로서, 약간 방정식으로 해야 될까요? 이렇게 그 c값을 찾는다는 의미로서 보면 등호로 놔도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f0이 3이란 정보를 써놓은 겁니다. 여기서 f0은 3, f0은 3이죠. 이제 f0이 뭐냐? fx가 이렇게 형태를 알잖아요. c 빼고 다 알잖아요. 여기다가 x에다 0을 대입하면 c겠네요. 그래서 c 마저 밝혔구나. c가 3이라는 얘기고요. 따라서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다? x가 밝혀졌다.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이거죠.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도함수랑 함수값 알 때 fx 구할 수 있느냐? 구할 수 있다. 도함수를 부정적분해서 부정적분을 얻고서 거기서 우리가 모르는 상수값마저 이 함수값 힌트를 통해서 c마저 찾아라. fx 전체를 다 찾을 수 있다. 이런 점입니다. 문제 6번이랑 문제 7번도 비슷한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도 한번 해결해 봅시다. 두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6번입니다. 아까 말한 유형이랑 똑같아요. f'x 알려준다. 그리고 함수값 하나 더 알려준다. 그래서 fx를 구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죠. 바로 6번입니다. f'x가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함수값 하나 알려줬다. f-1이 5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그냥 fx는 이제 인테그랄 바로 쓰는 거죠. 인테그랄 2x제곱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적분상수 c가 있잖아요. 그 c가 어떤 정해진 값이 아니라 적분상수의 의미로서 어떤 실수가 와도 모방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는 그 c 값을
하나로 우리가 정한다면 그건 fx랑 같다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등으로 놓고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적분하면은 각각의 항을 적분해서 빼면 되는 거죠. x제곱 적분하면은 x세제곱이냐 3x제곱이 되죠. 미분하면 그래서 2x세제곱까지 해야 6x제곱이 되니까 적분하면 이거고요. 상수는 그냥 3x라고 하면 되는 거죠. 플러스 c라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fx를 어떻게 구하냐? 다 구했다. c 빼고 다 구했다. 그래서 c를 마저 구하자. 이 함수값 힌트를 통해서 c 마저 구하자 이겁니다. 이걸 통해서 f-1 계산하는데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1 대입해봐요. 그러면 마이너스 1는 플러스 3 플러스 c가 돼서 c 플러스 1이 되는데 얘가 5가 돼야 된다. 이거보다 c는 4가 되겠다. 그러면 fx도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x세제곱 3x 플러스 4 그러면 fx가 나오게 되겠다. 괄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fx 힌트가 주어졌고요. 함수값 힌트 하나가 더 주어졌네요. f3은 0이다. 근데 이거 좀 쓰기 힘드니까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이렇게 해야 우리가 훨씬 써먹기 편하죠. 어떻게 구하냐? fx는 인테그랄 이 프라임 x를 안에다 넣어주면 되겠죠. dx 적분하면은 x제곱 3차가 되고요. 앞에는 3분의 1이 붙어야 x제곱이 되겠죠. 여기도 2차가 되고요. 2x가 되니까 3을 붙여주면 3x제곱을 미분해야 6x가 되겠고요. 8 상수는 8x 좀 되겠고 플러스 c 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c만 구해주면 fx를 다 구하는 거다. 이 f3이 0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c마저 구해봅시다. f3은 3을 대입해봅시다. 여기다가 그러면 3분의 27 9고요. 여기다가는 빼기 3 곱하기 9 17 여기는 3 곱하기 8 24 플러스 c가 되고요.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3 9 c 플러스 6이 돼요. 이게 몇이 돼야 된다? 0이구나. c의 정체가 나오게 되는 것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 나오고요. fx c마저 다 구했으니까 fx 다 구했다. fx는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6이라고 쓸 수 있겠다 이거죠. 어렵지 않죠? 7번도 같이 보겠습니다. 함수 fx의 그래프 위에 점 x, y가 있는데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길기가 2x 플러스 1이다. 그리고 이 그래프가 점 2, 3을 지난다. 함수 fx를 구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데 사실은 돌려 말하기 한 거예요. 여기서 문제 6번에서 알려주는 방식이랑 똑같아요. 이 어떤 점 x, 함수 y는 fx의 그래프 위에 점 x, fx 뭐 이런 거겠죠?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그게 의미하는 게 뭐다? 도함수죠. f'x죠. 그래서 어떤 fx의 도함수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달리 쓰면은 f'x가 2x 플러스 1이다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 그래프가 점 2, 3을 지난다. 뭐예요? f2는 3이다 라는 말을 돌려 말한 거죠. 그래서 결국엔 문제 6번의 유형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fx 어떻게 구하냐? 인테그랄 x 플러스 dx를 해주면 되겠다. 이거는 x제곱이죠. x제곱 미분해야 2x 되고요. 상수 1은 그냥 1x 해주면 되겠고 플러스 c가 되겠다. 이 c마저도 구할 수 있다 없다? 이 정보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f2는 여기다 2 대입해보면 4 더하기 2 더하기 c 4 더하기 2 더하기 c 플러스 6이고요. 얘가 3이 돼야 된다고 하네요. 그럼 이제 나왔다. c는 3이구나. 그래서 이 fx 다 구했다. c만 몰랐는데 c마저 다 구했다. fx보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이게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생각 넓히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생각 넓히기 이렇게 저번에 뭐 살짝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얘네 둘의 차이는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똑같진 않죠? 얘네 둘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느냐? 이게 안에 있는 함수 똑같아요. x제곱 플러스 2x, x제곱 플러스 2x. 그리고 적분기호 있고 미분기호 있고 적분기호 있고 미분기호 있고 똑같은데 이제 순서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여기는 부정적분부터 하고 미분을 한 거고 여기는 미분 먼저 하고 부정적분을 한 건데 얘네 둘을 비교해보자. 근데 좀 이렇게 유추를 해본다면은 얘네 둘이 만약에 같았다면 이렇게 노란색 네모처럼 공식화해서 책의 개념으로 나왔었겠죠? 왠지 다르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다릅니다. 어떻게 되냐? 근데 이제 직접 해보는 게 가장 좋은데 직접 해보지 않더라도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여기에서는 부정적분을 할 때 적분상수가 생기는데 그 적분상수가 미분을 하면서 없어져요. 그런데 여기는 미분을 한 이후에 적분을 하니까 적분상수가 생기고 이 적분상수가 안 없어지죠.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여기서 적분상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 둘 다 어쨌든 똑같은 함수 x제곱 플러스 2x를 가지고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순서를 달리했을 때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달라집니다.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생각 높이기 보면은 위에거부터 해볼까요? 위에거부터 해보면은 실제로 그냥 계산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dx분의 t 그냥 복사한 다음에 여기 부분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 x제곱을 적분하면은 3차가 되고요. 옆에 3분의 1이 붙어야겠죠? 그리고 2x를 적분하면 2차가 되고요. 안 붙어도 되죠? 얘의 미분이 2x니까.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제 얘를 미분해라? 미분을 하면 x세제곱이 3이 내려오면서 2차로 바뀌니까 x제곱 그리고 x제곱 미분하면 2x c는 미분하면 적분함수니까 없어지고 그냥 이대로 여기 아까 적분하고 미분했던 이 원래 함수가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얘는 어떻게 될까? 얘도 사실 적분 한 번 하고 미분 한 번 한 거잖아요. 둘 다. 그러니까 얘도 이 함수가 그대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는 미분부터 하겠죠? 미분부터 하면은 복사해서 x제곱 미분하면 2x 2x 미분하면 2 그래서 x 플러스 2가 되고요. 이 얘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아까 다 나왔죠? 2x를 적분하면 아까 x제곱이었잖아요. x제곱 2 적분하면 2x가 되는데 여러분이 보세요. 부정적분이에요. 이거는 dx 적분상수 c를 붙여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두 식 같아 보였죠? 똑같은 함수 두 개를 가지고 똑같이 미분 한 번 하고 적분 한 번 한 건데 차이가 드러나죠. 순서밖에 다른 게 없는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주의해야겠다. 다를 수 있구나. 활동 1번 가와 나에 알맞은 식을 구해보자. 그래서 실제로 구해봤죠. 2번 fx가 다항함수일 때 이거랑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실 이거로 다 알았죠. 그러니까 얘도 어쨌든 fx를 가지고 미분 한 번, 적분 한 번을 한 거니까 fx가 나오게 돼요. 근데 얘는 정말로 fx만 나오게 돼요. 미분을 나중에 하기 때문에 적분상수 c가 없어져서 진짜 fx만 나오게 되고 얘는 미분을 먼저 하고 적분을 나중에 했기 때문에 fx에다가 플러스 c 적분상수가 살아있게 된다. 여기는 c가 없고 여기는 c가 있다. 이런 거죠. 이 차이를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